네, 안녕하세요. 동동이 형입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2차 전지 관련주는 예전부터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었던 시장을 주도해주던 그런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그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던 전지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더욱더 확대되고 보급됨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하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최근에 보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은 정말 나쁩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한번 1차적으로 그 문제점을 보자면요. 자, 2차 전지 그 소재 업계들이 니켈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니켈 가격은 올해 초에 어, 톤당 1290원, 1290만 원을 기록했는데 최근에 70% 상승해가지고 거의 한 2배 가까이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니켈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막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차 전지 생산량도 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어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양극재 생산업체 주가에게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니켈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단가가 맞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ESS가 화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정부가 안전 강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ESS 화재 반등을 노리던 업계들 빨간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ESS의 그 태양광 풍력 발전에 생산된 전기나 값싼 심야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쓸 수 있을 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긴 한데 이게 이제 연쇄 화재가 계속 일어나면서 ESS 안정선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또 강하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까라는 좀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차트 중에 에코프로 BM인가요? 자, 에코프로 BM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뉴스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11일자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좀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터집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 증가로 인한 배터리 수요가 커질 전망이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성장성 훼손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1위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조짐이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더욱더 하락될 전망이다.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소재주인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컬, LNF, 에코프로 BM 등등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확대를 이유로 2차 전지주들의 성장성 훼손에 대한 우려, 기우라는 반론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런 소비 시장을 만들고 정부에서 또 규제를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지 관련주들이 전기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진 그래서 인해서 LG 뭐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그 배터리 2차 전지 업체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은 뉴스로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 봤을 때 이 주봉이에요. 자, 주봉인데 월봉을 한번 볼까요? 자, 그동안 많이 올랐죠. 밑에서 이제 만들어서 크게 올랐고 그리고 두 번째 올랐고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자리를 잡아주면서 오르고 있는데 주봉을 보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좋은 모양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종목들을 같이 그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 뭐 5%, 10%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섹터는 아닙니다. 성장성을 보고 우리가 이제 길게 이제 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잡아주다가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왔죠. 자, 상승의 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자, 이 폭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지를 해줄 만한 자리가 깨지고 난 뒤에 62평선이죠. 이 주봉상. 그리고 난 뒤에 떨어지고 난 다시 오를 때는 결국 이 지지를 해두는 자리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떨어질 때 이전에 지지해줬던 특정한 자리에서 한번 반등은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 고점에서 다시 이거를 넘지 못한다면 자, 이거는 결국 이런 추세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대형주 혹은 이런 그 성장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세를 좀 보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투자자, 그러니까 수급을 봤을 때, 갑자기 기관이 연달아 사는데요. 외인이 계속 연달아 사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오를 때, 이때는 개인이 많이 팔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는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개인들이 많이 사고 반대로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그런 짧은 기간들을 봤을 때, 이걸 가지고, 기관이 계속 사네, 외국인이 많이 사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도 기관 외국인이 많이 샀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다시 이렇게 떨어질 때는 기관보다 개인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만약에 깨진다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난 뒤에 이 지지를 해준 자리가 다시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다시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지지해 줘야 될 31,500원, 31,600원이 지지를 해줘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모양을 잘 보고 우리가 추세를 꼭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주봉이고요. 예, 주봉이고 보시면은 딱 눈에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 고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노란색인 주봉상 22평선도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 떨어지죠. 우리가 정말 매수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는 이런 자리죠. 자, 옆으로 행보하면서 제가 월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길게 행보합니다. 자, 이렇게 모아지고요. 또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자리. 그러면서 이평선이 함께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정배열을 만들어서 폭파하는, 벌려지는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일 이평선이에요. 자, 10일 이평선 타고 그게 1파동, 2파동, 3파동이 나왔습니다. 월봉상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고요. 그리고 이 11 이평선을 깨지는 순간 그때부터 해서는 조정이 나오는 거죠. 이 조정이 뭐 중간쯤이 될지 여기 밑에까지 떨어질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큰 손이 들어와서 여기는 싼 가격이야, 떨어지면 잡아주고 떨어지고 잡아주는 그런 자리가 연출이 몇 번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매도하는 심리가 매수 심리로 바뀌면서 많은 세력들이나 혹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매집을 하거나 매수하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또 유라테크 볼게요. 자, 월봉인데요. 주봉으로 한번 바꿔서 볼게요. 월봉을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점을 잡아주는 자리가 있었어요. 자, 이런 횡보의 자리가 있었고요. 자,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는 지지를 해주고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만큼 그 유라테크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이제는 예전만큼 떨어지지 않고 가치가 굉장히 성장하고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20선을 따라서 올라갔었죠. 여기에 깨지는 순간부터는 조금 다시 한번 또 다른 추세를 만들어서 또 올라갔던 그런 모양도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현저하게 고점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선을 연결해도 되고요. 최근에는 22평선 잡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5천원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5천원까지 떨어졌는데 보시면은 이전에 계속 지지해줬던 이런 자리가 눈에 보입니다. 자, 이런 자리가 보이죠.
이 자리는 이제 심리적인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000원에서 지금 주봉이니까 월봉이니까요. 크게 볼게요. 일봉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겠죠. 5,000원에서 5,300원. 이 자리가 지지를 해주는 자리였어요. 자, 이렇게 지지해준 자리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좀 무섭게 생각하는 자리가 헤드앤숄더의 자리죠. 네. 이거는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전환할 때 주로 나오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다만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만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면 그때는 뭐 박스 하단, 상단 이렇게 맞아보면서 매매하고 수익을 내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여기를 5,000원을 지켜줘야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니까 여기 잡아줬었죠. 5,000원, 5,100원 정도 잡아줬었는데 이번에도 한 5,000원 정도 자리를 지금 잡아줬어요. 고점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뭔가를 시도할 만한 그런 자리가 지금 살짝 나오고 있는데, 자, 5,100원에서 지금 6,300원 이 사이가 이제 좀 옆으로 횡보해 줄 만한 그런 자리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봐야 될 게 상신 EDP 한번 볼까요? 자, 상신 EDP 주봉입니다. 이전에 어떤 식으로 움직여졌나 한번 보니까요. 자, 이거를 월봉으로 좀 바꿔볼게요. 월봉 바꾸면 주봉이 낫겠네요. 죄송합니다. 좀 화면이 한꺼번에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이런 모양으로 이게 보통 우리 삼각형 모양으로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모아갔던 좀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돌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평선들은 이격도를 좁혀가다가 여기서 이제 정배열이 터지면서 이격도를 넓히면서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2015년부터 해서 2017, 18년까지 강하게 모아서 1차, 2차, 3차 파동이 나오죠. 근데 올라갈 때마다 22평선을 터치하지 않고 거의 잘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3차 파동, 뭐 4차 파동도 갈 수 있겠죠. 분명히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올라가다가 멈추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4차 파동까지 나왔네요. 참 잘 갔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이게 일봉상으로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보이고, 그리고 상승이 크게 나올 때는 뭐 분봉상으로도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분봉 혹은 30분봉으로도 옆으로 이렇게 길게 30분봉상 횡보하다가 돌파되는 순간 크게 뭐 단기적으로 1파, 2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좀 주는 그런 모양들이 각국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처음 나오는 고점과 두 번째 나온 고점을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하락의 추세로 전환된 거죠. 게다가 자, 여기를 봤을 때 마찬가지죠. 자,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깨,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어깨. 자, 헤드앤숄더가 나왔습니다. 주봉상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난 뒤에 추세가 전환돼서 하락을 합니다. 이 선이 깨지고 난 뒤에는 다시 내려갔다가 오를 때는 자, 지지했던 자리가 저항의 역할을 하죠. 자, 아주 전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전 저점을 깨고 지금 내려간 상태입니다. 얘는 앞으로 좀 더 떨어져서 그 다음에 만들어질 자리, 더블바닥을 만들어질 자리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내려가야 돼요. 아직까지는 더 멀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네요. LNF 지금 또 마찬가지고요. 또 보면은 에코프로 BM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주봉인데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하락의 모양이 딱 보이죠. 네. 에코프로 BM이 처음에 이제 상장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요런 자리에서 좀 우리가
좀 매매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큰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큰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본전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고점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저점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자리는 이 자리를 지켜주느냐라는 거죠. 자리를 지켜주느냐. 그리고 이런 박스라든지 최대한 뭐 여기를 이 상단 저항선을 돌파해 주느냐, 이제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이 바닥이 만들어지는가를 지켜보고 우리가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하락의 추세에 있는 거를 매수하는 것보다 우상향에 있는 거를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1파, 2파, 3파, 4파, 4파까지 나왔죠. 4.5파까지 이야기할까요? 네. 한번 하락이 하면은 최소한 4파, 5파 정도 나온다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최소 3에서 5파 동의 정도 길이는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눌림목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려면은 상승으로 전환하는 거를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보 한번 볼까요? 자, 첨보도 뭐 지금 주봉을 볼 필요는 없죠. 일봉을 봤을 때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이제 깨진 거죠. 그리고 쓰리 천장이 나왔죠. 하나, 둘, 셋. 쓰리 천장이 나왔고, 그리고 이 쓰리 천장에서도 헤드 앤 숄더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뭐 뽀쭉 나왔는데요. 자, 어깨, 머리, 어깨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자, 반등했지만 그동안 지지해줬던 자리가 저항하고 지금 떨어지죠. 네. 물론 이 자리가 저항의 역할을, 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전보다 높게 이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돌려줄 만한 그런 자리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 저점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게 밑으로 더 이 추세를 더 깨고 저점을 더 깨고 떨어진다면은 그때 이제 뭐 별 수 없이, 자, 이런 하락의 모습, 그럼 여기서 좀 움직이다가 껄떡대다가 이렇게 오를 때, 혹은 여기서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닥을 이렇게 투바닥, 쓰리바닥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살짝 올릴 때는 또 단기적으로 이 상단선, 이 저점까지 단기적인 이런 매매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추세가 돌려지는 거를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급은 떨어질 때 개인이 많이 사고요.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두 달 정도 오를 때는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석 달 이렇게 많이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이제 올라가겠네라는 생각을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영상을 만들거나 혹은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도, 자, 이런 구간 조금 오를 때 수급을 보면서 오를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요. 자, 이런 것들 조금 발견하고, 그리고 또 다시 돌려지는 그런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혹은 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돌려내고 있는 수소차 중에서도 조금 실적이 나오고 차트상으로 돌려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공략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